주면 민선 7기가 출범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끌어갈 앞으로 4년을 전망합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인수위 격인 광주 혁신위 내부에서도 견해가 충돌했습니다. 밤늦게 약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공공 심야약국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 외력설을 검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혁신을 통해 광주를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광주시장에 대한 민선 7기 4년을 전망해봤습니다. 이제 곧 임기를 시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든든하게 여길 부분은 풍부한 자신의 공직 경험과 84.5%라는 득표율로 나타난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렸던 관료로서의 경험과 정치인으로서도 풍부한 이력은 공직사회를 초반부터 장악해 들어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발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섭 당선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행정의 속도감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각종 현안들을 매듭 짓고 본인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200만 인구 규모 도시로의 성장에 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안에도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소신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공공항 이전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왜 지역사회에서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까 하는 이런 광주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7기의 시정 목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광주를 뜻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점이 풍요로운에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도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일단은 커 보입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이고 시민단체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지역적 특성상 시민운동 진영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위격인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민주인권평화위원회 분과가 후순위인 점, 벌써부터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 등은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그 인사들 자체가 과연 그 광주 시민들의 어젠다라든지 그 수건이나 이런 문제들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시민단체 출신의 윤장현 시장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면교사 삼아 보면 관료와 정치인 출신의 이용섭 당선인이 강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때 관료주의의 병폐나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임 시장들 중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못했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얼마나 능력 있고 좋은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도 민선 7기 초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온 광주혁신위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공을 민선 7기로 넘겼기 때문인데요. 혁신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조차 위원들의 입장은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광주혁신위가 출범한 직후 이 문제에 대해 4차례나 끝장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 도출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기존의 저심도 지하 방식과 트램 등 지상 방식을 놓고 비용과 효율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입장차는 혁신위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소 그 저심도로 진행하는 편이 좀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지하철에 반대하는 한 혁신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조금 흐름이 자꾸 이렇게 저심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오해스럽게 말씀해버리면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논의 과정에 모두 참석했던 이용섭 당선인은 찬바람이 불기 전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표명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공은 민선 7기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열차 설계 발주 등 저심도 방식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진행 중인 건설 일정을 늦춘다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이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불법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당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문자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원 명부 유출과 문자 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원 명부를 유출한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57살 A씨와 유출된 명부를 비서에게 전달한 55살 B씨, 또 당원 10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낸 전 비서 37살 C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외부 충격에 의한 이른바 외력설이 제기됐었죠.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력설을 검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이 넉 달 만에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올해 초 이뤄졌던 세월호 모형 실험 이후 새롭게 확인된 외부 충돌의 가능성 등을 검증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실험에서도 외력 실험은 이루어졌지만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던 만큼 실험 조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쇠줄로 연결된 모형을 단순히 위에서 당겨보는 정도의 수직 외력만 가해 선체 회전이나 기울기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험 이후 새롭게 발견된 핀 안정기의 지나친 뒤틀림과 내부 긁힌 자국 등을 근거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력설을 공식 제기하면서 추가 실험이자 마지막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의 핀 안정기 제조사인 롤스로이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번 실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실험에서는 방향타를 조종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이상이 확인된 만큼 조타각을 기존 35도에서 37.5도까지 더 크게 주고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류의 영향도 추가해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모형 실험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밤늦게 몸이 아플 때 집 근처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맨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의료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게 응급약을 사야 할 때 문을 연 약국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저녁 8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시 반에 약국이 다 문을 닫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돌고 왔거든요. 3남매를 키우는 이 주부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기에 애매하고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을 사기엔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한테 어떤 상황에 맞는 약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문 여는 약국을 선호하게 되고.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주 도심에는 서너 곳의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없다 보니 약사들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약국을 하다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고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12시까지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에서는 공공심야 약국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광주에는 이런 조례가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만 가지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림돌은 없고요. 시장이나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혀 결국 좌초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의 한 대학에서 비상식적으로 학생을 모집했던 실태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학교의 전현직 총장이 정원을 못 채운 교수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갑질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섯 명이라도 뭘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 같은 소리 하지. 5년 동안 지금 학생이 입힌 손실이 얼마예요? 지난 2014년 당시 한영대 총장이 모 학과의 교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이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한 학생의 수는 정원보다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전 총장은 학과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화를 냈습니다. 어떤 손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한 교수가 질문하자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적자라고 답합니다. 저희들은 돈 없고 학생들 빼먹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학교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습니까? 뭔 일이 한데 뭔 적절한 일입니까? 지금 세 사람이서 몇 명씩 배정 받았어요. 최소 40명, 45명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현재 가 몇 명이에요? 교수들에게 학생 유치 책임을 전가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 학과를 없애겠다는 총장과 담당 교수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자 당시 기획실장 임모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임 씨는 논쟁과 상관없는 교수의 태도를 꼬투리 잡아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 좀 좋게 해. 무슨 맨날 뭘 턱받치고 뭔 말씀 누구한테 해봤냐 나쁘다 뭐야 태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탓받치고 있는 겁니까? 그거 뭘 받아왔는데 어쩐다고 그래서 뭘 욕을 하십니까 지금 교수한테? 고압적인 태도와 욕설은 이후로도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임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영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대행업체의 실수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문 시험 대행업체로부터 지난 4월 최종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고 그 다음 달에 임용했지만 광주시 감사 결과 인적성 검사 적합자 2명이 부적합자로 뒤바뀌어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 1명이 바뀌고 1명은 면접 기회를 잃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대행업체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채용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 담론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강도 높은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대는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2단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대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단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하고 대학의 사활이 걸린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과하는데 교수와 교직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광주교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